안녕하세요. 투자 닥터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2023년 10월 26일이고요.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1% 엄청난 하락이죠. 2.71%가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에 같은 경우에는 진짜 3.5%라는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지수가 좋지 않았던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 디폴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달러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 선언한 것도 이제 오는 영향이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나왔던 몇몇 기업들, 이제 대기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오히려 좀 좋게 나왔었는데, 알파벳은 이제 분기 순이익이랑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긴 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어요. 이제 클라우드 부문 특히 이제 거기 성장률 자체가 22%가 나왔는데 28% 밑으로 이제 둔화가 되었다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알파벳에서 주가가 9% 이상 하락을 해서 나스닥에 이제 폭락을 이끌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2.43%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거 대비해서도 이걸 뭐 나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장이 빠졌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3.5%라 하면은 굉장히 조금 큰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나스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인데, 특히 이제 에코프로에서 이제 오늘 10%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그 이제 지수가 이제 그 2차 전지가 굉장히 잘 갈 때, 뭐 2분기, 3분기에 이제 굉장히 잘 갔을 때, 지수를 이끌었던 게 이제 에코프로죠. 근데 이 종목이 좀 10%, 무려 10%가 빠지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고금리 관련해서 뉴스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하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미국 그 지난밤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96%를 기록을 해서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에코프로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봐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음, 그러니까 연초를 볼게요. 연초에 이제 이때 10만 원이었죠. 10만 원을 이번 연도를 좀 시작을 했고, 최고 이제 150만 원까지 이제 돌파를 했던 종목입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제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어 그 코스닥 지수 대비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지지를 한번 받아주는가 싶더니 이제 최초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아줬죠. 지지를 받고 올렸지만 여기서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이때 좀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어 대량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에서 좀 버텨줬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돌파를 추가적으로 할지 안 할지를 좀 보고 있었는데, 제가 뭐 봤을 때는 돌파를 못했죠. 이제 결과론적으로 돌파를 못하니까 하락이 한번 나왔고, 지지를 한번 받아줬습니다. 1차적으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지를 여기서 이 라인에서 받아주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와주고 깼습니다. 깨고 나서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못하니까 하락이 보통 나오겠죠. 근데 이제 하락이 나온 것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여기 돌파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건데, 뉴스가 안 좋고 뭐 증시가 안 좋고 뭐 최근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10%까지 하락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를 들고 계셨던 분들 아마 150만 원으로 진입하셨던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마 저 최고가가 저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 가격에 샀을 건데, 일단은 하락이 나와서 지금 현재 어디 라인에 있냐면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 라인까지 내려왔죠. 근데 이 종목으로 치면 여기가 저점이 아닙니다.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번 더 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51만 원 정도 라인인데, 최초로 이때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때 지지를 받았던 게 이때 50만 원이죠. 50만 원 지지를 받고 150만 원 갔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금요일이고 장이 안 좋을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보통 통상적으로 한국장이 이제 금요일 날 장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장이 안 좋고 빠졌을 때 아마 지금 오늘 기준 62만 원인데 50만 원까지 하락을 하고 지지를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이 회복이 되면은 또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장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전에 지지를 받았던 5월 달에 지지를 받았던 한 5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까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내일 좀 지지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코스닥이 3% 정도 하락을 하면은 그래도 반등은 엔간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3.5%까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내일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막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이창정 씨 뭐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펀드 관련해서 막 종목 5개가 한 번에 막 하한가, 이틀 연속 사망, 막 이렇게 연달아 하한가를 갔던 게 있었죠. 국내 시장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 뭐 우리 기관 말고 외국인, 뭐 외국인이 있는 투자 회사들, 투자 기관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시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뢰도를 많이 잃다 보니까 지수도 안 좋고, 그러다 뭐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랑 한국이랑 채권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이 어쨌든 한 2%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약 한 2%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국내 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나올 때 더 많이 하락이 나오는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유념하셔야 되시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뭐 종목들 대부분 좀 하락이 나왔죠. 오늘 좀 그나마 움직였던 게 이제 할인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은 이제 소 관련해서 이제 그 병이 퍼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전염병이 퍼지다 보니까 이제 좀 수혜주로 마니커라든지 닭으로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하고 생각보다 퍼지긴 하는데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확장은 되더라도 뭐 크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 병이 치료가 되더라도 조금 그 소 자체에서 흉터가 생겨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소를 키우는 이유가 뭐 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굉장히 다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래, 병이 걸렸을 때. 병이 걸려서 회복을 해서 죽지는 않아도 상품성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안 걸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좀 퍼질지 안 퍼질지는 좀 더 맞고는 있는데 퍼질지 안 퍼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블랙 테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바라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마니커나 이런 종목들, 이제 뭐 최근에 마니커도 뭐 돼지 열병 이런 것 때문에 갔었고, 뭐 아프리카 열병 이런 거 날 때마다 만약에 돼지 쪽에서 벌어지면은 이제 소가 이렇게 가고, 조류독감은 최근에 없었는데 조류독감이 가면은 이제 반대로 축산 쪽이 강해지니까 또 그런 종목들이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지만은 내일까지 아마 특별한 이슈가 없고, 만약에 전염병 관련 뭐 뉴스 같은 게 많이 나오면은 아마 내일 또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잘 보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뭐 자리로 봤을 때는 어차피 뭐 저점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만약에 이거를 공략을 해보시겠다 그러면 단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내일 아침에 이제 시초, 뭐 오늘 시외로 봐야 되겠지만은 장외 움직임 보면서 슈팅이 나오면 그때 수익 실현하고 단타로 치고 나오셔야 되십니다. 뭐 상한가 가고 월요일까지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무조건 접근을 하셔야 되십니다. 오늘도 보시겠지만, 오늘 보시면 26%까지 갔다가 56%까지 갔다가 이제 장 막판에 5%까지 빠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초가 좋다고 사셔가지고 여기 고점에서 못 팔고 상한가 가는 거 아니라 이렇게 기다려 하시다가 여기서 깨니까 또 매수하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시초가에서 여기서 지지를 못 해주니까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셨을 때 무조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십니다. 메디아나도 이제 오늘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오늘 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물량을 매수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날 시작은 5월 달이죠. 5월 달에 돈이 충분히 들어갔고 슈팅이 나왔었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다가 지지가 나왔는데, 지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조금 하락을 하는가 싶더니 조금 이제 슈팅이 나왔어요. 오늘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분봉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돈이 자금이 나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이건 좀 보내주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매도하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셨으면은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자금이 좀 많이 이탈한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을 많이 들고 있었던 집단, 뭐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뭐 기관 외국인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좀 매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오랜만에 좀 메가 ECS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 굉장히 좋다고 했죠, 제가. 여기서 이제 갭 상승했고 이평선에 다 소화했죠.
오늘 이제 분봉 보시면은 그냥 돌파하고 나서 매물대가 이제 상한가 가기 전에 한번 풀렸죠. 풀리고 다 소화를 했습니다. 여기 이평선에 다 돌파했다는 건데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상따를 하셨다 그러면은 내일 또 금요일이고 장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움직임 보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동제약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윗꼬리가 달았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이제 오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전까지 얘를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없었죠. 이날 말고. 이날 이제 1월 달인데 1월 달 말고 제외하고 하락을 하다가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오히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주라이트도 저번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징어 자체가 여기 저점을 좀 잡아줬죠. 그래서 신기하게 또 여기 저점 잡는 거 보면은 여기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이 가격대가 왔을 때 누군가는 사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또 이평선 돌파가 그 매물대를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한주라이트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한 50만 원 정도 라인까지 거기를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한번 빠질 것 같습니다. 한 52만 원 50만에서 52만 원까지는 빠질 것 같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출산율 관련해서 좀 뉴스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발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꼼비라든가 이제 삼성출판사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그 출산율 관련해서 잘 안 가다가 삼성출판사가 좀 오랜만에 갔네요. 얘도 뭐 옛날에 아기상어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상한가를 갔는데 좀 의아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기준 이제 작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계속 우하향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하락 바닥에서 상한가를 보냈다는 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의아하긴 한데 음. 이게 좀 뭐 뉴스가 있어서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내일까지 지켜보시다가 제가 말했죠. 상한가를 갔을 때 그다음 날이 중요한데 여기 위에서 마무리를 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뭐 연상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상한가 위에서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탈을 한다.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계신데 얘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럼 절반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절반까지 한번 대충 그려보시고 여기까지 왔을 때 보통 이제 지지를 좀 한번 해 주거든요. 지지를 하시다가 이탈함을 손절하시는 거고 만약에 지지받고 간다 그럼 한 번 더 다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개인적 제가 많이 봤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으로 대응을 해 보셔도 되시고 뭐 여기까지 안 내리고 위에서 놀면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이탈을 했다.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지지를 받아주는 거 일봉으로 봤을 때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보시고 더 가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장이 좋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 뭐 이런 장에서도 뭐돈 버신 분들도 굉장히 있어요. 근데 뭐 나도 그런 사람, 내 이런 장에 돈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장은 조금 힘드니까 좀 쉬다가 좀 올라갈 때 반등 나올 때 이럴 하락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도 좀 세게 갈 수 있거든요. 반등 나왔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시니까 지금 이런 것보다는 조금 좀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어려운 장에서 주식장을 좀 안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장에서도 계속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장에서 이런 하락장일 때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거를 복귀하신 다음에 상승장이 나고 다시 하락이 나올 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탈을 했으니까 지난번에 그 하락장처럼 움직임을 보여주는구나. 다 나가야겠다. 자금을 빼야겠다. 현금화를 해둬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